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제 월드에서 제페토 캐릭터 로딩 하기까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그 심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오늘은 제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페토 캐릭터 생성하기까지 했고 요 레벨에서 이 특정한 오브젝트를 갖고 와서 배치하고 남의 맵에서 캐릭터 컨트롤과 제페토 플레이어를 갖고 와서 썼더니 여기 이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조금 더 심심하다고 생각되면은 여기 쭉 가셔가지고 요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냐면요. 챕터 1, 2, 3, 맵 이게 우리 프로젝트 폴더예요. 프로젝트 폴더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Show in Explorer를 여시면은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프로젝트 폴더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어셋이라고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챕터 1, 2, 3, 맵, 뉴씬 우리가 방금 만든 거고 리소스라는 요 6개의 폴더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예, 윈도우 탐색기랑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이 패키지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요 어셋스토어 어셋이나 스토어랜다. 어셋의 이 어셋 내부에 있는 게 요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위에 여기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요 패키지에 관련된 것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그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또는 이제 제페토에서도 나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 패키지 안에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불러다가 쓰기 쉽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제페토에 관련된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여기 빌드 시티,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 스케일이 커지죠. 예, 그러면서 이거 눈으로 보시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어셋이라고 하고 이 유닛에서 이거 프리팹이라고 합니다. 물론 프리팹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 건데 이 프리팹을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뭐 이거 해수욕장 옆에 이런 건물이 갑자기 턱하니 가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성격상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요게 라바콘이라고 그러죠. 요 라바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라바콘을 편집을 어떻게 할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싶어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거는 그 프리팹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리팹 오브젝트에 가서 오픈으로 내부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라바콘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요게 음, 아쉽네요. 이거 저기 편집을 이 상태에서 못하게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3D 프로그램에서 이걸 폴리곤 단위로 떼가지고 이동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로 좀 뭉쳐져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빨갛게 선택된 오브젝트 모조리가 서머 터레인 뭐 OBJ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요걸 메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벌써. 요 전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고 이 라바콘들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편집을 할 수가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네요. 참 아쉽네요. 자, 근데 그리고 남들이 만드는 소스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제페토에서 제공해준 몇몇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편집할 수 있으면 좋겠어. 특히 여기 이 넓은 이 땅덩어리를 활용도 못하고 이 라바콘이 턱 막고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런 프리팹 오브젝트라는 걸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리팹 오브젝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 3D 오브젝트 큐브라는 걸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여기 오른쪽에서 볼 수 있어요. 뭐 여기 이름을 마이 큐브라고 그럴까요? 마이 큐브. 그리고 이 큐브의 트랜스폼 값은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 메쉬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쉬 렌더러를 꺼버리면은 이 물체가 이제 그 눈에 안 보이지만 뭐 어디를 막고 있다거나 이럴 때 요거를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유리벽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메터리얼이 디폴트로 있는데 뭐 약간 좀 자기만의 메터리얼을 바꾸고자 하면은 새로운 메터리얼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라이트 속성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남의 섀도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거죠. 음, 현재 이제 라이트가 이제 그림자를 생성하게 해놨고요. 음, 이게 좀 너무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은 좀 이게 조명이 좀 안 조명의 차이 때문에 그림자가 좀 안 생기는데 일단은 요 물체는 캐스트 섀도우를 이렇게 키게 되면은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옵션들 거리 값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림자가 좀 안 나타나는데 아니면 요 물체가 뭐 조명을 못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3D 오브젝트 플랜 이렇게 놓고 물 바깥으로 좀 나와라. 그리고 이 물체는 그림자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를 생성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아이, 뭔가 다른 옵션이 있나 봐요. 일단은 요건 좀 제외하겠습니다. 너무 여기 이제 그 우리 저기 빠져들면 안 될 것 같아. 하여간 이제 플랜 지우고 마이큐브란 물체가 이런 속성값들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메터리얼을 준다고 한다면 뉴씬 가셔가지고 저, 저 같은 경우는 메터리얼 폴더를 따로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요 안에 들어가서 메터리얼 my 큐브 MAT 이름 줬습니다.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요 메터리얼이 너무 단색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요 알베도에 가셔가지고요. 요 알베도라고 하는 맵 종류입니다. 알베도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질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쓸만하네. 그러면 요거를 등록하게 되면은 요 재질이 이 알베도 맵을 특정한 문양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금속 속성 값들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절할 수가 있겠고 원래 색깔을 좀 약간 결부시켜서 좀 뭐 불그스름한 어떤 벽돌 느낌의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그 벽돌이고 이전 광택을 가지면서 광택이 너무 촌스럽다. 그러면 이제 광택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제 뭐 하여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맵이 이 오브젝트가 계속해서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쓰이고 다른 곳에도 쓰이는데 그때마다 지금 속성값을 매는 줄 수도 없고 이거를 저기 뭐야 아니면 또 반대로 메터리만 조금 바꿔서 뭐 파란색이나 이런 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 큐브라는 게 계속 들고 와가지고 뭐 작업을 하고 뭐 설정값을 계속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를 등록을 시켜버려서 다음에는 그런 작업을 안 해도 되거나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그게 이제 프리팹 등록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폴더를 이제 프리팹이다. 프리팹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요걸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프리팹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그냥 큐브 오브젝트를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에는 요 인스탄스 속성들 없이 그냥 이제 이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음, 활용하고자 할 때, 자주 활용하고자 할 때 저희들 이제 이걸 앞에다 이름 접두사를 저희들이 붙이거든요. 어, 이름 바꾸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P라고 이렇게 주고 언더바 이렇게 주면 이제 프리팹인 오브젝트입니다. 얘는 더 이상 얘가 아니에요라고 되는 거죠. 뭐가 아니야? 뭐 그대로 똑같죠? 그런데 요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프리팹이란 폴더 안에다가 요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얘 이름은 마이큐브 프리팹이죠.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 가려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오픈 프리팹이라는 요게 있어요. 그리고 요 프리팹은 만약에 이제 지워버리잖아요. 이렇게 화면에서, 씬에서, 씬에서 지웠는데 다시 여기 프리팹이란 폴더 안에 들어가서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되면 위험한 게 얘는 이렇게 있는데 요 프리팹 그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물리적으로 디스크에 있는 요거를 딜레이트를 해버리면요. 경고문 떠요. 당신 지금 P 마이 큐브라는 프리팹 자체를 날릴 건데 큰일 나. 그럼 어떡하려 그래? 그래도 무시하고 딜레이트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얘를 못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헷갈리는데, 프리팹이라는 게 여기 화면에서는 지우고 들락거려도 상관없지만, 요 로컬 디스크에서 날아가면은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여기서 빨간색이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요 프리팹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캐릭터가 좀 걸리적거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제 있어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요 프리팹 오브젝트를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요. 가보시고 여기서 점프. 그럼 여기 올라가죠. 그래서 이 프리팹을 사용해서 이 캐릭터한테 어떤 게임 속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한 오브젝트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예, 이해되시겠죠? 자, 왜 이렇게 제가 프리팹에 대한 썰을 풀었냐면 방금 불러드렸던 이 썸머 맵이지 않습니까? 이 썸머 맵이라는 것이 프리팹입니다 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팹 오브젝트에 가서 내부로 진입을 해가지고 프리팹 오브젝트를 좀 수정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왜냐면 프리팹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갔는데 그 안에 요 터렌 오브젝트란 이름으로 요게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리고 요게 메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클릭하게 되면 그 설정 사항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이 오브젝트는 지금 요 서머 터렌이란 이름으로 이 중에 어디 라바콘이 어디 있나 봐요. 라바콘이 어디 있는 거야? 얘인가 본데? 예. 예,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는데 얘네들부터 여기 심지어 요 물까지 한 덩어리로 지금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니티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3D고 정확하게 말하면 FBX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어셋, 리소스, 잠깐만 다시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요게 어디에 있냐면 어셋, 리소스, 맵, 리소스 000 샘플 FBX라는 폴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Show in Explorer, 그 다음에 FBX 들어가시면 방금 얘기했던 서머랜드란 이름으로 요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3D 프로그램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심지어 이제 그 제페토에서 제공한 샘플이라 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실라 그러면요, 제가 3D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다 된다면 레코딩 더 이어갈게요. 3D 스튜디오 맥스라고 하는 3D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예, 로딩 시간이 끝났고요. 아까 그거를 여기다 가져오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파일에 가서 임포트로 불러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귀찮으니까 여기 FBX 그 폴더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드래그를 해서 임포팅을 해버릴게요. 어? 아, 정석적으로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D 프로그램이 꺼졌는데 혹시 뭐 보안에 걸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아쉽지만 저기 뭐야 아까 불러드렸던 그 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무거운지 아니면은 오류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3D 스튜디오 맥스가 자꾸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하늘을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하늘 오브젝트인데 요건 불러드렸더니 뭐 별다른 이상 없이 불러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걸 걸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오브젝트가 너무 좀 무겁거나 이래서 요게 안 불러들여지나 봐요. 뭐 다른 거를 한번 좀 제공해 준 게 있을까요? FBX가 또 몇 개 더 있고 용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IT 그라운드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임포트 해보면 네, 예, 다른 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그 오브젝트가 좀 약간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FBX 데이터가. 어, 그런 문제가 없는 모델링 데이터라고 하면은 요 제페토에서 제공한 리소스 중에 FBX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물체라면은 여기 3D 프로그램에서도 편집이 가능하다더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D를 되게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요 간단한 거로만 좀 제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D 스튜디오의 기본 오브젝트 중에 보시면요. 재밌는 물체가 하나 있어요. 티폿.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탑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 보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물체를 이 주전자죠. 그러니까 T 주전자. 이게 3D 스튜디오 맥스의 어떤 상징과 같은 어떤 기본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뭐 쓰임새는 없고 하여간 이걸로 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로 3D 스튜디오 맥스를 그 집어넣고자 할 때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거는 그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좌표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유니티 엔진 틀리고 마야 그다음에 뭐 3D 스튜디오 맥스 다 틀려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달리하고 이거 통일 못 시킨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참 아쉬워요. 뭐 하여간 그런데 요 물체를 온전히 그 티폿이 뚜껑이 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여기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여기 하이어라키 패널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여기 가시면 어펙트 피봇이라는 게 있어요. 피봇이 지금 여기 초록색이 Y축이에요. 이 피봇이 지금 처음에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Y축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안 그러면은요 이 유니티에서 이 오브젝트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상태를 셀렉트 앤 로테이트 요 피봇 변경 상태에서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냅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회전 각도를 좀 스냅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가다 보면은 90도가 되는 지점에서 이걸 딱 놓게 되면 이제 피봇 그러니까 중심점이 이제 바뀌고 Y축 초록색 Y축이 하늘을 향하게 될 겁니다. 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유니티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FBX 포맷으로 변환해야 하는 거죠. 파일 엑스포트.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샘플 폴더에 가서 어셋 들어가시고 마이 씬 안에 그러니까 프리팹 매터리얼과는 좀 다른 폴더 FBX나 보통 메쉬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구분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 티폿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OK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이 상황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맵은 참 아쉽네요. 안 될,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닌데, 3D 맥스가 좀 워낙 좀 무거우니까 블렌더라는 3D 프로그램에서 로딩하게 되면 또 안정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무슨 보안 코드를 심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여기 바깥에 나갔고요. 요 장면에다가 방금 제가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만들어 놓은 그 티폿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 폴더 어디다 넣냐면 뉴씬 안에 FBX 안에 이걸 가져왔죠. 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에 지금 아무런 저기 뭐야 그 텍스처나 이게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넣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티폿이라는 이름이 들어왔고요. 요 친구가 어디에 있냐면 요거 여기다 위에 얹어 볼까요, 제가? 네.
여기다가 놓으려 그러면 여기 스냅 걸어주고 여기다가 바닥 지면에다가 넣고 잠깐 해제하고 아이고 저 딴 데 스냅이 됐네요. 아이씨 그냥 단축키 V를 눌러서 여기다가 맞췄다가 높이 맞추고 적정하게 이제 위치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놓으면 이제 게임 화면에서 이게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복제할게요. 이거를 복제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여기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이게 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바닥 지면에 이제라도 한번 넣어보자. 네, 바닥은 잘 맞네. 하여간 이렇게 놨는데 현재 스케일이 111인데 얘를 뭐 한 좀 되게 크게 해볼게요. 10 아이고 5만 합시다. 5 5 5 이렇게 주면은 이제 되게 큰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여기를 이제 그냥 지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얘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얘가 회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메터리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리얼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 더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메터리얼 마이 티폿이죠. 그다음에 MAT라는 이름을 제가 이름을 보통 주는데요. 뭐 색상만 바꿀 쓰실 수도 있고요. 기왕이면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를 한번 줘볼게요. 알베도. 그다음에 여러 텍스처 중에 좀 나무 재질 괜찮네. 요거 지정하겠습니다. 요 나무 재질 지정된 요 메터리얼을 얘한테 던져. 그리고 얘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마이티폿은 현재로서는 약간 불완전한 나중에 지웠다가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메쉬 오브젝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프리페 폴더 가서 이름을 제가 줄게요. 이름 바꾸기. 앞에 P자를 붙이겠습니다. P자 붙이고 요거는 안 붙여도 돼요. 일단 요거를 여기다가 던져. 이렇게 던져 주시면 오리지널 프리팹 하시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얘를 다시 가져오게 되면 이 위치도 기억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프리팹이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프리팹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거죠. 프리팹을 또 수정하고 싶다 하게 되면 요 FBX 자체를 그러니까 3D 프로그램에서 편집해서 쓰면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두 개의 이제 그 티폿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짜잔, 예, 우리의 티폿이 헛개비가 돼버렸죠. 이게 이제 이걸 충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 물체를 이렇게 딱 갔을 때 더 이상 못 가게 이렇게 막아주는 속성, 이걸 충돌 또는 이제 콜라이더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지금 다른 물체들은 여기 다 돼 있어요. 그쵸? 나무, 심지어 요 나무도, 예, 아이고, 아니, 나무에 콜라이더가 없네요. 여기 있는데, 아이, 왜 이랬어? 아니, 지금, 제페토 친구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나무에는 콜라이더가 없어요. 네, 아이고, 참.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맥스에서 갖고 온 물체도 현재는 콜라이더 속성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요 빠져나오시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썸머 맵 보시면 이 물체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죠. 요런 거죠. 요게 이제 이 콜라이더라는 거예요.
충돌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물체에다가도 그런 콜라이더를 추가하게 되면 얘가 충돌이 일어나는 물체로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애드 컴포넌트 들어가시고 여기 콜라이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O 콜라이더. 근데 박스형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요 주변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원래 형태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려 그러면은 이 박스 콜라이더를 사용 안 해야 되겠지. 요거를 remove component 하면 지워집니다. 여기서 얘랑 가장 가까운 게 구형 콜라이더겠죠? 2D는 하지 마시고요. 2D는 이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3D여야만 해요. 캡슐 콜라이더가 그나마 좀 가장 유사해요. 캡슐 콜라이더 선택하시고요. 레디우스는 반지름인데요. 한 이 정도 하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없죠. 어, 얘도 콜라이더, 캡슐 콜라이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적당하게. 근데 여기로는 아마 충돌이 안 일어나겠지만 요 캡슐 안에 들어가면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싶어. 요 면 하나하나 다 인식하고 싶어. 그러면 캡슐 콜라이더가 아니고요. 리무브. 여기다가 메쉬 콜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메쉬는 요 그물망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쉬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 메쉬라 그래요. 요 메쉬 하나하나에다가 콜라이더를 그러니까 속성값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되게 정밀하겠죠? 정밀한 대신 좀 무겁죠, 당연히. 자, 어떻게 됐냐? 얘는 대충 동그랗게 생긴 콜라이더를 줬고 얘는 자기 표면 전체를 콜라이더로 사용하고자 줬습니다. 근데 그게 좀 쫄리시면 요 컨벡스 눌러주시면 이제 충돌체를 좀 줄여주는 속성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대범하게 그냥 메쉬 콜라이더로 빵 하고 이제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 프리팹 오브젝트가 아까 등록 절차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얘는 방금 지정했던 이 콜라이더 속성이 없어요. 화면에는 있는데 C 드라이브,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리팹 오브젝트는 없는 상황. 이럴 때는 그 콜라이더로 사용했던 이 오브젝트를 여기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버튼 눌러가지고 어플라이드 올 해주면 이 물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프리팹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체가 동일한 속성을 갖게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콜라이더를 이제 프리팹 오브젝트를 변형시켜 주게 되면 여기서 뭔가를 했을 때 여기 덮어쓰는 기능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이제 충돌체가 있는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네, 이렇게 되면은 달려가서 점프. 그러면 여기 올라가기도 하고, 요 물체, 예, 요건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네, 뭐 그렇게까지, 예, 이게 좀 더 컸으면 아마 여기 통과도 됐을 거예요 아마. 예, 되게 디테일한 편이고요. 예, 그렇죠. 그냥 뭐 박스나 스피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FBX를 동원해서 그 3D 디자이너들이 유니티 엔진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래머나 이런 레벨 디자이너들이 요 해당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부여를 해가지고 캐릭터가 지나가든지 부딪히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어떤 게임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유니티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무는 그런 콜라이더가 없는 지금 헛개비 상태라는 거. 예, 그리고 얘를 편집하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귀찮아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이제 유니티 안에서의 프리팹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제 FBX 모델링, 그 다음에 충돌체, 이런 거에 관련된 속성을 소개해 드리는 과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